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85쪽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와 186쪽부터 187쪽에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 자, 1번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되는 이거 기화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래서 이 2번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는 끓는 점.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3번 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녹아서가 힌트가 됐죠? 녹는 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응고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 4번 빈칸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얼어서가 힌트가 돼서 여기 어는 점, 이게 4번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점이라고 하는 요거를 쓰게 된 것은 포인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포인트가 온도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온도, 이 점이 녹는 온도, 끓는 온도, 어는 온도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뿅뿅 하는 상태 변화, 그리고 열 에너지를 뿅뿅 하는 상태 변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따라가 보시면 융의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따라가 볼게요. 융의 그리고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를 따라가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여러분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여러분들 변할 때, 얼음이 물로 될 때 여러분들 에너지를 흡수해서, 즉 가열을 통해서 상태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가열이 필요한 상태 변화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흡수 찾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빈칸에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죠. 그러면 응고, 액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이런 것들은 파란색 화살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상태 변화래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즉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냉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서 상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그럼 6번에는 방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쓰여 있는 숫자대로 답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입자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아래 표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융의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때마다 열 에너지를 모두 다 흡수하는 변화였고요. 그리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자 사이의 배열이 불규칙해지네요. 7번에 불규칙하게 변함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변화.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 즉 가열을 통해서 물질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내려감, 뭔가 차가워지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생선 가게의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상자 속 드라이 아이스처럼 뭔가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런 상태 변화의 예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했었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여러분들 점점 둔해지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리고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열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 이 물질 자체가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감이라고 찾아주시면 8번 빈칸에 8번에 올라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뭔가 따뜻해지는 것들을 그 예시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번 물을 가열했더니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했다. 자, 액체 상태인 물을 가열을 했더니 끓기 시작했대요. 그때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이때 100도씨를 물에 끓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끓는 점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끓는 점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2번 그림의 기역에서 비읍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냉각을 의미했죠. 그래서 냉각에 의해 나타나는 상태 변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여야 되지.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액화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이것을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다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이번에는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럼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가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본인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사례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물수건으로 환자 체온 낮추기, 그다음에 리을 아이스크림 포장용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계속 얼어 있는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186쪽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개념 짚고 가기예요. 1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상태는 고체이다. 다음,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죠. 물질의 상태가 변하여도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4번, 물질의 상태 변화 중 부피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경우, 그것은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가 되겠죠. 5번,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자,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되는 변화,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녹는, 자, 온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포인트. 포인트를
우리나라 말로 점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온도 대신 녹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에서는 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한다. 다음 7번. 물질이 액화하거나 응고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물질 자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결국 냉각이 필요한 상태 변화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개념 적용하기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물질의 상태는 무엇인가? 입자 배열이 규칙적, 입자 사이의 거리 매우 가깝고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이런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죠. 다음에 2번. 다음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 쓰시오. 처마 및 고드름이 녹는다.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된다. 자, 다음. 갓 구운 빵 위에 버터를 바르면 버터가 녹는다. 마찬가지 고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네요. 네, 이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했었죠. 3번. 그림과 같이 실온. 자, 실온 몇 도씨라고 할까요? 예, 약 20도씨라고 해봅시다. 일기압에서 비닐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각각 넣었다. 자, 가엔 얼음이 들어있고요. 나에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실온에 놓아두면 20도씨 온도에 놓아두면 이 얼음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할 거고요.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서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응고가 일어난다. 네, 아니네요. 고체에서 액체는 융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응고 대신 융해가 쓰여져야 되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는 액체를 거치지 않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죠. 디귿. 가나 모두 부피가 증가한다. 자, 가봅시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데, 자, 이것은 얼음이에요. 재료가 뭐라고요? 네, 물이라고요. 자, 물의 경우 얼음보다 그 부피가 작았어요. 자, 부피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얼음이 물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의 상태 변화는 오히려 부피가 큰 얼음에서 부피가 작은 물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부피가 감소하는 변화입니다. 반면에 나는요, 고체에서 기체로의 변화잖아요. 고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가가 아니라 나만 부피가 증가한다 해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4번. 녹은 액체 양초가 굳으면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의 변화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일단 상태 변화는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응고가 되네요. 그럼 한번 아래에다 써볼까요? 자,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 5번.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은 다음 질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머리 말리개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어 아세톤이 모두 기화한 다음 그러면 액체의 아세톤이 기체로 모두 다 변한 다음 질량을 다시 측정하였네요.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아세톤이 모두 기하한 다음 측정한 질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여러분들이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지울 때 쓰는 게 바로 아세톤이잖아요. 네, 그 아세톤, 액체인 아세톤을 머리 말리개로 말려서 모두 다 기체로 바꿨을 때 질량 차이를 묻고 있어요. 정답은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아세톤이 모두 기하한 다음 측정한 질량은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왜 이 질량이 모두 다 같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입자의 개수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쓰면 아세톤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해도, 즉 기화해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그래프는 시험관에 물 3ml를 넣고 얼리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 있어요. 자, 물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냉각하면서 계속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자, 여기가 물이겠죠? 그 다음 여기 물이니까 액체 상태겠죠? 그 다음 가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다음 상태 변화가 끝나면 여기에서는 고체, 즉 얼음만 존재하는 구간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구간에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물이 즉 얼음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 0도씨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얼음은 0도씨에서 녹을 것이다. 네,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 라고 배웠죠. 맞는 말이고요. 가 구간에서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한다. 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라서 액체와 고체가 같이 있었죠. 다음에 4번 물의 양을 늘리면 가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아니죠. 물의 양을 늘려도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거. 그다음에 5번 물의 양을 늘리면 가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지금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 얼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는 점은 같고요. 어는 점은 같고 얼 때 걸리는 시간만 늘어나게 됐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맞는 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7번 에탄올에 적신 휴지로 감싼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과정을 기역부터 비읍에서 고르고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요즘에 손을 에탄올로 소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탄올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금방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자,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자, 이거네요. 자, 여기 디귿. 이렇게 기화.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때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까닭은 왜 캔 음료가 차가워질까요? 네. 써보면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자,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뭔가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뭔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네요. 그러면 이때 에탄올이 기화할 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어 차가워진다. 에탄올이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해당하는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게 돼서 차가워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8번 물질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면 그 물질 자체가 가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열을 빼서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 뭔가 차가워지게 되는 거, 그런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 에너지를 가열하는, 그러니까 그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정리해 보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 승화. 자,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주변이 추워져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포근해진다 땡, 후덥지근 땡, 온도 높인다 땡, 더운 바람 땡 해서 얼음 조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를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그림은 에어컨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에어컨을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 증발기라고 하는 것을 실내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응축기라고 하는 것을 실외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발이 될 때 이게 날아가면서요.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찬바람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다시 기체를 액체로 바꿔요. 기체를 액체로 바꿔요. 그러면 주변의 열을, 본인이 갖고 있던 열을 전부 다 방출해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더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운 바람을 실내에, 그리고 찬바람을 실외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그럼 이 압축기 역할을 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증발기가 하고, 그 다음에 증발기 역할을 압축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써놓은 걸 보시면 에어컨은 찬바람은 실내로 보내고 더운 바람은 실외로 내보내 실내 온도를 낮춘다. 따라서 겨울에는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을 바꾸어 더운 바람을 실내로 보내고 찬바람을 실외로 내보내면 에어컨을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실제 냉난방 겸용기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그다음에 히터로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한 대의 기구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깨진 수도 계량기가 보이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수도 계량기가 동파, 그러니까 겨울에 파손이 되는 과정을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자,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1번 대부분의 물질은 응고할 때, 즉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작아지지만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한파로 인해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여 수도 계량기가 깨지는 동파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물이 어는 걸 막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파 예방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수도 계량기 주변에 헌 옷가지나 스타이로폼 조각을 채우면 물이 응고하는 것을 막아, 즉 물이 어는 것을 막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잘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인 빛과 파동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끝!